연애가 본업에 영향을 미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학원을 다니고 계시고 지금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그 도움 말씀 주러 오시는 분인데 괜히 어설프게 고백했다 쳐이면은 어쨌든 그러면 뭐 학원을 옮겨야 된다든가 그런 대기벌쯤에.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대기벌쯤에. 경우에는 그냥 좋은 감정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약간 첫사랑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근데 생각이 그런 있거든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마음이 이렇잖아요. 혼자만 갖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좋아한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나도 좋아 사겨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거 제가 말한 건 딱 이거예요. 딱 요 정도만 해도 그 정도면- 본인이 마음이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저 선생님 좋아하고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도 되게 좋아할 거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건 확실히 공부에 방해가 될 테고 진짜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힘내서 그렇죠. 한번 고백은 살짝 약간 좀 가볍게 그러니까 뭐 진지하게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결과를 좋아합니다 네 이런 것보다는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행동 자체 과정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 1, 2년 지나면 안 볼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만 그 여자가 불편하건 말건 이기적으로 사세요.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네. 너무 혈기왕성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랑이라는 거 한번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퇴색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요.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디슈님 사연입니다. 대학교 2학년 헛내기가 되면서 신입생이 들어오고 글 잘 읽네요. 갑자기 비교되네. 이화진이 이렇게 글을 잘 읽는 이야. 여자였다는 게. 역시 모든 건 재평가. 아 이게 방송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야, 이거 누나 이거 읽는 거 골드네. 이거 다음 주부터 뭔가 해야겠는데 준비를? 골드행이네. 아무튼 신입생이 들어오고 친해지게 된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랑 친한 친구와도 친해져서 셋이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지냈습니다. 그땐 그저 단순히 친한 후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카톡 알림말에 1일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때 기분이 묘해지며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 생긴 거냐고. 아니라고 하더군요. 생각을 정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맙지만 아직은 친한 선후배가 좋다고 그러더군요. 전 쿨하게 알겠다고 그랬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싫고 고민입니다. 왜냐면 쿨한 게 아니라 쿨한 척 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모태솔로에 처음 고백해본 것이어서 용기를 많이 낸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뭔가 묵힌 때가 빠지듯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네요. 정말 힘든데 밥도 잘 못 먹는데 쿨한 척하고 있으려니 죽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 끝에가 일부랑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고백을 했는데 힘든 건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여기서 그쵸. 고백하고 쿨하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백 때문에 안 힘든 게 되죠. 아니고 고백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 여자랑 잘 되고 싶었는 걸 알았는데 잘 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여자도 얘도 똑같긴 마찬가지예요.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백을 해서 차였을 때 기분 좋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법정 스님급 정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웬만한 사람은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른 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저 꽃이 예뻐. 꺾어야 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사고 방식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꽃이 예뻐. 예쁘네. 하고 가도 되는 거야. 가던 길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고 마음에 들어. 좋은 여자야. 좋은 여자예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좋아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 근데 그 결국에는 여자랑 사귀고 싶어 하는 게 거기서 고통이 약간 발생. 말할 때 듣는 어떤 느낌이냐 파괴승 같은 느낌이지. 맞아. 뭔가 무소유의 정신을 알고 있는데 그 막 욕정에 못 이겨서 그리고 이게 하산한 거야. 지나가다 꽃을 꺾고 말고는 진짜 단순한 거고 여자는 꽃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꽃을 지나가다 마음에 든다고 꺾고 말고랑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고통받는 아니 건 꽃이 거절해요?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유하려는 욕심을 안 부리면은 고통 안 받는데, 그러니까 일단 싫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저건 싫다고 한 거예요. 싫어라고 한 건데 한 거니까 그래 알았어 싫어라고 하고 본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마음속에서는 갖고 싶은 거야. 그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시청자분들 많이 맞는 게 지나가다가 꽃을 꺾고 말고는 그 꽃이 자기가 꺾이고 말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자는 좀 다르다는 거였죠 이게. 당연히 다르죠, 그거. 많이 다르죠, 당연히. 이게 지금 아니, 굳이 그걸 소유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저거는 꺾이기 싫어하는 꽃인 거예요. 그 꽃을 굳이 꺾으려고 하니까 갖고 싶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다르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너무 예쁘고 이 꽃을 내 마음대로 난 하고 싶어. 꺾는 내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이 꽃이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 꽃이 원래 예쁜 거랑 상관없어. 그럼 맨날 유전하고 같이 빨간색과 하얀색의 붓꽃을 접붙이면 금용색이지롱. 꽃과 비교를 한 게 너무 이게 막 그 뭐 똑같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 저도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적으로 답변해드린 게 100%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제 경험으로서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랬으면 좋겠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부녀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유부녀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외모나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한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하려고는 안 했어요. 난 그 사람이 가정을 깨는 것도 싫었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좀 잘해줬죠. 네. 업무적으로 좀 커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이나 아니면 네. 저녁 같은 거 뭐 늦게 야근을 하게 되면 그럴 때 같이 해서 좀 맛있는 거 사준다거나 그게 다였지 그 사람이랑 뭘 하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음 정도 잘해주고 그게 끝. 아, 쉬운 게 아닌데. 괴롭진 않았어요. 어.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남편이 있고 집에 가서 뭐 그 남편과 뭘 하겠지 막 이런 머릿속에 상상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건데 언제죠? 소유하려고는 안 했다니까. 쿨게이님은 그 냉면 먹을 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산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과거가 또 하나 이렇게 밝혀지네요. 하시는 일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때 또 스님도 하셨던 것으로. 네. 인정합니다. 네.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하나 하셨는데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약이다.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야 돼요. 그거밖에 그러면 저도 그런 힘들 식으로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면 딴 여자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클럽 가서 좀 가벼운 만남 한두 번만 하시면 이건 싹 없어져요. 그것만 확실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분이 진짜 남자친구가 없는 건지 그리고 본인에게 생각이 완전히 없어서 그냥 딱 매몰차게 거절을 한 건지 아니면은 남자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에서 진짜 애매하게 좀 관리가 되는 건지 그거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더 힘들어도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채팅창을 봤는데 이게 막 어장관리녀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제 생각도 좀 아닌 게 제가 어쨌든 살아온 게 사회가 되게 좁았잖아요. 네. 어장관리 비슷한 거 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어장관리를 명백하게 거절한 거예요. 딱 잘라서 말을 한 거죠. 그쵸, 제 생각에도 네. 어장관리라는 게 솔직히 세상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흔하게 널려있지는 않아요. 다 어장관리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건이 필요하죠.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분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더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명백하게 하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좋아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돌려서 그냥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래놓고 집에 와서 난 어장관리 당한. 너 왜 나한테 약간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해? 정상적이죠. 왜 나한테 여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나쁜 것 년 같아. 이러는데 결국에는 여자가 꺼져 병신 개새끼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또 그렇다고 나쁜 년이라고 해. 맞죠, 맞죠. 어려도 나쁜 년이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고맙지만 아직은 친한 선후배가 좋다. 제가 봤을 때는 고맙지만 친한 선후배가 좋다인데 가로치고 아직은 자기가 그냥 고맙지만 연인은 싫다죠. 다르게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아직은이라는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여자가 좀 완곡 한번 튕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는 말 거의 안 하거든요. 여자 사연이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더 뭐 솔직히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상관이 없다면 여태까지 뭐 고백도 해보신 남자다운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일단 지금 저희한테 질문하신 건 힘든 거 네. 어떻게 되냐 이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고백을 하고 차이면 당연히 힘들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럼.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해결돼요. 되게 시간이 도움 안 아니죠. 되는 답변이겠지만 나중에 네. 이 경험이 본인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 쿨레기랑 낚여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좀 오래 알고? 오랑은 동수요. 카피디 아니면은 동수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왜요? 왜요? 자연스레 쿨렉이라 그랬어 지금. 나 그래서 렉이라 그래서 카피디 말하는가 해서 무슨 전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살아온 얘기나 그런 걸 제가 몇 주 동안 쭉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빨간 줄이 하나 정도 있어야 돼. 없는 게 이상한 거야. 본 적 있어요? 민재? 아유 그 빨간 줄은 없어.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망이 이렇게 허술해. 근데 만약에 진짜 있으면 나만 나쁜다는 거야? 미안. 오늘 복장이 되게 제가 그러네요. 모자 되게 꾹 눌렀어요. 나이도 숨기 그러고 보니까 나이도 숨기. 그러네. 막 이름도 바뀌고. 산타죠. 나이스 게임 TV가 또 세탁의 명가니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다음 사연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여자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것도 되게 어리고 예쁜 여자예요. 예뻐요? 포장해 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학생입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라디오스타에 사연을 올리게 됐네요. 야. 웃는 이모티콘을 적었어요. 네. 귀엽다. 저랑 남자친구 올해 2년 차가 된 커플이에요.
남자친구랑은 처음 OT에서 같은 방 선배로 만났는데 그때 남자친구와 방에서 TV로 롤챔스를 보고 있었는데 저도 급 관심을 가지게 돼서 지금까지 같이 게임도 하고 나이스게임TV 방송까지 자주 챙겨보게 됐어요. 건전하다.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거의 싸우지도 않고 아직까지 아껴주면서 잘 사귀고 있답니다. 근데 저희가 수학교육과를 다니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3학년 때까지 학년 수석을 도맡아 할 정도로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요. 4학년이 되니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너무 지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니 학교에서 임용고시반이라고 독서실도 따로 마련해줬는데 거기서 핸드폰으로 낮게만 보는지 공부하고 집에 갈 때면 오늘 뭐 재밌었으니 꼭 보라고 그런답니다. 점점점. 공부하고 그런 것만 보냐 하면 오늘은 공부가 안 돼 라든가 교육학은 정말 싫다든가 이런 얘기만 해요. 저도 수학만 좋아서 시험 기간만이 아니라면 매일 수학 공부만 하는지라 딱히 해줄 말이 없어서요. 남자친구가 기운을 내고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티켓 주시면 간만에 야외 데이트 재밌게 하고 저도 같이 열심히. 되게 예쁘다. 그러게요. 혹시 이거 사연 보내신 분 그런 IP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이거 추적해봐야 되는 게 형진일까봐? 롤챔스부터 이게 지금 살짝 썰이 풀려가지고 왜요? 롤챔스가 2년이 안 됐다는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에? 그게 무슨 나 답답한 게 사귄 지는 2년이 됐고 롤챔스는 지금 1년쯤 됐잖아요. 네, 2년 차. 2년째. 2년 차. 2년, 그러니까 아니, 2년 차도 차고 그냥 1년 정도 사귀다가 그 다음에 롤챔스를 보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아 그렇네요 그러네. 네. 이거- 제가 괜한 오해했네요. 이해하기 나름.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뭐 사연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런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가 딱 이런 거예요. 서로 이제 어느 좋아한 걸 정도. 공유하되 뭔가 서로가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양보하면서까지 챙겨주는 막 이런 거. 아 이게 진짜 되게 발전적이야 빗돌이. 일단은 남자친구분 아이디 알려주시면 블랙을 걸어 놓을게요. 제일 현실적인. 네네. 네. 일단 그리고 남자친구가 좀 잘 못해주고 그러면은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또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뭔 소리야? 아니 또 어떻게 보면 공통사가 있잖아요. 같이 롤 좋아하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랑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데 뭘 시작을 해요? 시작을 왜 해요? 저런 애들이 나중에 괴롭혀. 힘들게 해. 뭔 소리야? 힘들게 하기 전에. 원래 이런 프로그램 아니죠. 아니야 뭐 솔직하게 이런 해라. 얘기예요.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치유는 아니요 아무도 치유 안 돼. 정답을 치유할 능력이 안 되고. 저희보다 치유가 저희를 잘 돼요. 보면서 정신 승리하셔. 아 그래 쟤네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낫지. 약간 어드바이스 해주는 어드바이스 해줄 능력도 그것도 안 되고 그냥 그냥 우리 보면서 그냥 정신승리나 하는 거고 네. 정신적인 자유행위나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그게 크게 뭐 얻어갈 건 없어요. 혹시 네. 탑주가 있으시면 네. 그때 걔 아니야? 이게 연도가 20. 작년이네 작년. 네, 게임도 좋아하고. 누군가 만나고 있겠죠 그분도. 맞아. 아무튼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거나 신청해 주시면은 티켓 티켓 드리고.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기운을 내고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게 할 방법은 본인한테는 그 열쇠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여자친구 사귀고 안 사귀고를 떠나서 그 시기에 공부 안 할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대도 안 하기 때문에 네. 못 고쳐줘요 그건. 그러니까 둘 사이에 금이 가지 않을 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둘 사이에 금이 가지 않을 선에서 옆에서는 좀 많이 챙겨주세요. 잔소리도 적당히 하고. 근데 그게 과해서 둘 사이에 금이 가면 그거는 단순히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그것 때문에 공부 더 안 되고 더 짜증나니까 그렇죠. 적당선을 찾는 게 어렵겠지만은 그렇죠. 그걸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알아서 풀어낼 수 있는 남자면 그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여기 중간에 껴있어 보니까 네. 다들 30이 넘어가지고 네. 아니 29. 29, 저는 아니에요. 네. 어디가 평균 30이 넘었다 보니까 누나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너도 맨날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왜 네가 32인 걸 왜 감춰줘야 되냐고 맨날 내 나이 드립을 다 다치면서 이쪽 저쪽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이게 인생 선배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약간 정상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실패한 사람이 이유를 더 잘하는 거죠. 정상적인 네. 사람은 왜 내가 그러니까 이건 짱세발 같은 거예요. 이겼을 때도 왜 이기는지 모르겠고 질 때도 왜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몰라요. 잘못해봤으니까 아는 거고. 네, 그렇게 가는 게 더 좋겠더라. 그렇죠. 일종의 또 저희가 얘기해 주는 게 또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타산지석이라 하죠. 네. 무슨 말이죠 그게? 예. 같은 말이에요. 네. 네. 돌다리도 두드리면 가버려. 가버려! 어디론가 가버려! 3살 버릇. 8까지 가버려. 자, 아무튼 그래서 설레이는 수정처럼님의 고민 상담글로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예쁜 사람 오래 하세요. 전 이런 커플 너무 좋아서. 또 있네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면 가버려. 네. 네. 생각났어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간호학과를 다니는 남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녀되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아이였고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중3부터 고3 시절까지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기숙사 학교를 가서 멀어졌음에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아이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해서 고백도 못 해봤었고요. 그러다가 고3 수능이 끝나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아이는 나는 지금까지 남자친구들에게 많이 당해왔다. 그래서 남자친구들을 못 믿겠는데 내 친한 친구인 너도 사귀었다가 헤어질까봐 무섭다. 너는 내 친구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와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나는 남자친구가 그 아이에게 bitch라는 듯 whore라는 듯 소문을 퍼뜨려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때 고백을 하고 왠지 모르게 후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도 빼고 아쉽다 하면서 나름 인간이 되었던 저라서 그 후에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같이 재수도 하고 동네 친구라 그 아이가 술 마시고 있으면 아이 어머니의 부탁으로 데리러 가기도 했고요. 술도 같이 한잔하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아이의 페이스북에 연애 중이라는 업데이트가 뜨더군요. 업데이트와 함께 연애 중이 남자와의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이후로는 처음인 남친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며 저도 모르게 그때 감정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바보 빵꾸 똥꾸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일 걸까요? 지금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사귀면 해결되는 걸까요? 제가 이런 사연을 처음 보내다 보니 쓸데없는 저의 이야기를 길게 쓴 것 같네요. 알아서 잘라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네. 다 읽었네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하셨었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고. 아까 사귀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중간에 사귀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여자도 사귀는데 없는 타이밍에 그 친구분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서 그게 가슴 아프다. 뭐 좋은데요, 풋풋하고? 풋풋한 내용은 아니야 지금. 왜요? 저기 좋잖아요.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었는데 친구 사이를 원했었고 저래서 잘 안 된 거고 어쨌든 그 결과 자기는 열심히 자기를 가꿔서 다른 연애도 했었고 근데 지금 예전 생각이 나서 가슴 아프고 되게 예쁜 사연인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는 거야? 이 사람 질문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왜 그러니까 이런 건지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제 괴롭다는 거죠. 그 여자친구가 다시 너무 좋아졌고 옛날 그 첫사랑 감정이 되살아났고 지금 막 질투 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게 그렇게 막 너무 좋아하지 않아도 만남으로써 치유를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는 그거 억지로 만난다고 절대 안 되고요. 그거 당연한 거고. 지금은 그냥 아파야죠. 이거 약간 케이스가 다른데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서히 멀어지게 헤어지고 나중에 제가 그 여자친구의 싸이월드 갔을 때 다른 남자를 사귀었을 때 또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약간 짠한 뭔가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좋아한다는 감정보다는 약 그런 거랑 좀 다른 감정인가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아까운 거. 네, 남 주면 아까운 거. 그 자기는 그렇게 막 열렬한 사랑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때 근데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내가 아직도 얘를 열렬히 좋아한다. 그리고 얘한테 어울리는 건 나다. 아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만나면 또 그런 커플들은 또 헤어지잖아요. 그거는 네. 착각이에요. 진짜 순간적인 감정이 복받치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 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그 누구죠? 그 넘버 2 아니었지? 애기야 가자. 이 누구죠? 박신양이 인터뷰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기 뭐 러시아인지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자기가 들었던 굉장히 그 여태까지 마음에 담고서는 명언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런 거잖아요. 저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박신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 유학생 할 때. 근데 자기 교수님이 그런 책을 하나 줬는데 거기 그렇게 써있더라. 왜 당신이 힘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 힘든 상황은 언제든지 생긴다. 왜 네가 힘들면 안 된다고 너는 생각을 하냐? 앞으로도 계속 힘든 일이 생길 거고 그 상황을 싫어하고 파헤쳐 나가려고 하면서 너는 더 괴로워질 거다.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힘들어해라. 근데 그게 너한테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걸 너를 갉아먹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너한테 뭐가 도움이 되고 그게 지났을 때 너한테 뭐가 남을지를 생각을 하면은 버티는 법을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박시장님 이렇게 해준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 왠지 불가의 가르침 같아서 그게 무슨 말씀하셔도 네. 뭔가 그런 머리를 밀까?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겁니다. 지금은 많이 힘드실 텐데
감정이 잘 추스러지시고 또 본인도 다른 좋아하는 여자분이 생기고 나면은 이 여자분과의 관계는 남들한테는 없는 본인한테만 있는 보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친한 이성, 정말 친한 이성 친구가 있는 거는 안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본인만 있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동성끼리는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 유지는 관계 유지대로 나중에 잘 하시면은 이건 분명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쿨게이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짧게 요약했어. 왜 본인이 괴로우면 힘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난 이 말은 진짜 공감 못 하겠어. 네, 한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삼자가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는 얘기 항상 이게 예를 들면 게시판에서 누군가 날까 나는 그게 신경 쓰여. 근데 삼자 입장에서는 대충 넘어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연애 얘기를 이 사람이 상담할 때는 우리는 그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못 지나간다고. 그렇죠. 그거랑은 달라요. 그거는 그거랑은 달라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지? 이런 상황이 내가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뭐 그거랑은 에이, 좀 별거 접근 아니- 방법이 다르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냐면 막상 우리가 이 상황에 가면 엄청 아플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말끔히 정리하고 그러지 못하죠. 맞지. 근데 어찌됐든 아프네.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잘 어떻게 극복하면 이것도 다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거냐면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어린 중학생 뭐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도 분명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런데 무슨 수학 문제처럼 풀이가 딱 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시간이 약이다라던가 뭐 지금은 그냥 버틸 수밖에 없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밖에 우리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당연히 그 입장마다 다르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니까요. 저도 어설프게 기억나는 게 찰리 채플린이 때문에 인생은 오늘에서 보면은 이거는 비극이지만은 나중에 지나서 전체로 봤을 때 희극이다. 네. 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야, 오늘은 전체적으로 김재동 분위기가 좀 되네요. 근데 제가 아는 형은 그 인생 자체가 비구로 끝났는데요. 아, 진짜로? 그건 뭐 예. 형이 지금 네. 그 형한테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까요? 끝나버렸네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나버렸어. 네. 끝나버렸어? 네. 그럼요. 그렇네요. 하여튼 뭐 이런 순간도 잘 넘기고 해야 주니어행 인생 주니어행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인드라행 원하십니까? 건희 형도 건희 형도 맞아. 고민이 있을 거고. 있죠. 그렇죠. 그 누구죠? 그 플레이보이지 사장 60살 어린 여자친구. 아이 60살이요? 네, 그 누구지? 휴에프너. 휴에프너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 플레이보이 나오는 여자들하고 막 다 사귀어요. 사귀잖아요. 그게 세 명씩 사귀고. 조건이 그래요. 조건이 이제 뭐 모델 데뷔 시켜주고 뭐 이렇게 재산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걸 사귀긴 하는데 그게 뭐 어쨌든 사회에 어느 정도를 장악한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휴에프너가 그런 사람 사귀었을 때 나이스 게임 TV다 나이스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쓰는 거지. 제 여자친구가 60살이 어린데요. 너무 고민입니다. 너무 말할 때마다 힘들고요. 근데 그런 건 비약을 하나로 해결되지 않나요? 어? 아니야? 아이씨, 난 지금 비약이라고 들어가지고 뭘 비약했다는 거야 이랬는데. 저 뜬금없이 궁금해지는데 네. 쿨게이님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다처제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 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게 말이 좋아하는데 일부 다쳐져야지 좀 안 좋게 가면 일부 떼쳐져요. 이게 진짜 그런 뉘앙스예요. 이게 한 사람을 넘어가면 이게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바뀐 거야. 때가 돼버리는 거야. 네. 네. 남자가 한 사람 이상의 이성을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혼이 왜 신기해. 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보다 신기한 일부의 게 처제가 왜 생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때는 그냥 우리말이죠. 네. 그리고 다는 그냥 마늘 따자니까 네. 생각하면은 그냥 일맥상통하는 그 같은 뜻인데 동의어인데 이렇게 다를 때로 바꿨다는 걸로 진짜. 다가 오히려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따지. 마늘 따자를 말을 따- 우리말로 바꿨을 뿐인데 뭔가 그 느낌이 이상한지 모르겠네요. 때, 벌 때 막 이런 거 아주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네. 아무튼 결혼이 네. 왜 생겼나요? 결혼은 약자들을 위해서 생긴 거예요. 아 진짜요? 뺏길 수 있는 그렇죠. 일부 다처제는 이미 막 석기 시대 이렇게 올라가면 원래 일부 다처제였고 내려오면서 저 새끼들만 하니까 우리는 다수인데 못 사는 사람이 다수고 사회적 약자가 다수인데 우리도 여자가 갖고 싶은데 아. 약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아 이거 지금 검증된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틀려요? 약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일부 것 같긴 그럴싸하긴 해요. 그럴싸하다고 생각이 네. 되네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뭐 법으로는 어떻게 금지가 되고 뭐 이렇게 뭐 허용이 안 되고 하고 있지만 이미 그
그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류층들, 최상류층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아니지만서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어요. 맞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꺼내서. 네. 저는 일단 왠지 설득력이 있어. 약간 설득력이 있어. 그냥 듣다 보면은 아닌 것 같아. 인류학에 나오는 얘기잖아. 인류학에 나오는 얘기 내가 갖다 쓰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하는 거지. 풀게이님이 이게 나이에 비해서 되게 박학해. 그러니까 아니죠. 박학 다시게. 다시게. 아니, 박학이 한자 박학이 다식하죠. 네, 얇게. 근데 나이스캠 TV의 대부분이 다식해요. 네. 대부분이 그래요. 뭔가 얕아. 네. 제일 심한 사람이 올 사장님이에요. 그렇죠. 그 형은 내가 볼 그래도- 때 학력부터 찾아봐야겠어. 몇 년도 졸업해봐. 뭐 이상해 뭔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는 다음 이 시간에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스탄 여기까지고요. 저는 네. 목요일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 추천주세요. 네.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라디오스타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 또는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라디오스타 함께하고 있는 공연표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태소로와 함께하는 프로게임 아카데미 C조 2일차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와우. 보시면서도 여러분 말 안 해도 추천 좀 많이 주세요. 필요합니다. 스티커 많이 주시면 순위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럼 잘 부탁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러면 목요일 날 1시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